한적한 시골 마을에 푸르른 논이 펼쳐져 있는 곳에 남씨 아저씨는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50세를 넘긴 그는 젊은 시절을 다 바친 직업인 건설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남씨는 시골 마을로 돌아와 소박한 삶을 살며 밭을 돌보고 외동딸 린을 돌보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린은 상냥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로 아버지의 근면함과 인내심을 물려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린은 도시의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훙을 만났습니다. 훙을 언급할 때마다 린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종종 남씨에게 훙이 좋은 남자이고 성공했으며 항상 그녀를 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훙은 현재 대기업의 영업이사로 집과 차를 모두 갖추고 있어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딸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씨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린은 딸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린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남자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린이 훙에 대해 말하는 완벽한 모습은 남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외부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속셈을 감추기 쉽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린이 훙을 소개하는 날, 남씨는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강인한 남자였지만 그는 이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최대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훙은 자신감 있는 태도와 세련된 미소를 띠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능숙한 말투와 예의 바른 행동으로 금세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남씨의 예리한 눈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훙은 린이 어머니에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정교한 요리만 먹었고 전통적인 시골 요리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남씨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남자가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훙이 린과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은 매우 유창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약간의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훙이 정말로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가족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소개팅 후 린은 훙이 자신의 가족을 매우 좋아하고 결혼 계획을 서두르고 싶어 한다고 들떠서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씨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훙처럼 성공하고 바쁜 남자가 정말 진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서두르고 있는 것인지. 린은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는 아가씨였기 때문에 남씨는 딸이 쉽게 상처받을까봐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밤 동안 남씨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훙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의 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린이 우연히 훙의 직장 주소를 언급했을 때 대담한 아이디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린의 말이나 훙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씨는 훙이 일하는 건물에 임시 경비원으로 변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는 훙의 직장 생활 방식을 직접 목격해야만 그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린의 행복을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씨는 린이 의심하지 않도록 도시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는 오래된 경비원 유니폼, 낡은 모자, 달아빠진 신발을 챙겼습니다. 훙이 일하는 건물의 관리자로 일했던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남씨는 쉽게 임시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과 고객이 드나드는 정문 구역에 배치되었습니다. 근무 첫날 남씨는 예리한 눈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훙이 일하는 건물은
최신식 복합 건물과 다를 바 없었고 멋진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운 고급 자동차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흥이 고급스러운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세련된 미소였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흥이 경비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젊은 직원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흥 부장님이에요. 잘생기고 성공했지만 우리에게는 인사도 안 해요. 남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흥이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를 주시했지만 그는 한 번도 경비원에게 인사하거나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 쓰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부분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시험 상황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흥의 차를 규정 위반 위치에 고의로 주차하여 그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흥은 이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직원을 불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지만 그의 냉담한 태도는 남 씨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첫 근무날이 끝나고 남 씨는 친구가 빌려준 근처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더 관찰하고 더 시험하여 흥의 본 모습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며 그는 어떤 결론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았고 그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 씨는 흥이 일하는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경비원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예리한 눈빛과 능숙한 말솜씨로 쉽게 어울리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직원들, 특히 경비원과 청소부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나누는 잡담을 통해 남 씨는 흥에 대한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흥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상사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고 옷차림이 단정했으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고위 직급에 속하지 않은 직원들과는 명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은 목표에만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 씨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을 돌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흥은 평소처럼 출근하여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자동차를 몰고 왔습니다. 남 씨는 문 앞에 서서 다른 경비원들처럼 인사했지만 이번에는 흥이 들어올 때 자동 유리문이 제때 열리지 않도록 고의로 했습니다. 흥은 멈칫하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이 이미 열려있는 옆쪽으로 걸어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비원이 남 씨에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흥 부장님, 보기에는 차가워 보여도 재주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인사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새겨들었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또 다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흥이 지나갈 때 낡은 휴대전화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척했습니다. 이번에는 흥이 멈춰서서 휴대전화를 주워 그에게 건네주었지만 그의 눈빛과 몸짓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흥이 말하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 행동은 남 씨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흥은 무감각하거나 완전히 냉담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관심은 다소 피상적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 씨는 그를 한 번 더, 이번에는 더 어려운 수준으로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남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흥의 주차 구역으로 다가가는 척했습니다. 흥 씨,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흥은 멈춰서서 약간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 씨는 마치 조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다른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흥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는 지갑을 꺼내 약간의 잔돈을 꺼내 남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먼저 쓰세요. 제가 회의 때문에 바빠서 더 필요하시면 경비팀장에게 말씀하시면 저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흥은 그 말을 하고는 바로 떠났고 남 씨는 생각에 잠긴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건넨 돈은 많지 않았고 그의 말은 여전히 예의 발랐지만 그의 행동에는 진심이 부족했고 진정으로 돕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 씨에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 씨는 계속해서 흥을 시험하기 위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서류 뭉치를 흥 앞에서 떨어뜨리는 척했지만 흥은 가장 가까운 몇 장만 주워들고 걸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흥이 바쁠 때 그와 대화를 길게 끌려고 했지만 그는 건성으로 듣고는 재빨리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흥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작은 시험으로는 한 사람을 완전히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이 진정한 압박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더 큰 상황을 계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 씨는 흥의 차를 규정 위반 위치에 고의로 주차한 다음 그를 직접 만나러 오라고 불렀습니다. 흥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남 씨는 연신 사과하며 실수로 그를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흥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에는 더 조심하세요. 그는 차분하지만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행동은 흥이 재주가 많지만 진정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남 씨의 느낌을 더욱 굳혔습니다. 미래의 남편은 재능 있고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이해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 씨는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 씨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가 본 것은 흥이 아직 자신의 딸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사람이 항상 자신의 본성을 쉽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마지막 시험은 그가 흥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확한 답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흥을 관찰하고 시험한 며칠 후 남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직 그 사람을 완전히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 있었지만 흥은 완전히 무감각한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그들이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는 동시에 흥이 진정한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을 시험하기 위해 더 큰 시험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 씨는 흥이 출근할 때까지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는 흥이 명확한 선택,
즉 돕거나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홍의 익숙한 차가 건물 입구에 나타나자 남 씨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머릿속에 준비했습니다. 홍은 여느 때처럼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 씨는 마치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당황한 척하며 일부러 다가갔습니다. 홍 씨, 저 큰일 났어요. 남 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은 약간 멈칫하며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 씨는 고의로 가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는 조카가 몇 블록 떨어진 병원에서 방금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 이런 일로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함께 잠시 병원에 가주실 수 있나요? 홍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을 재는 것처럼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남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일부러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홍 씨처럼 믿을 수 있는 분이 함께 가주셔야 해요.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 씨의 재촉은 분명히 홍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그 말에 남 씨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가짜로 감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홍은 남 씨를 태우고 그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둔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의사인 친구에게 부탁하여 조카가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진 빈 병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 남 씨는 고의로 홍을 리셉션 카운터로 끌고 가 긴급한 척했습니다. 제 조카는 어디 있나요? 당장 의사를 만나야 해요. 홍은 옆에 서서 마치 정보를 찾으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 씨의 친구인 의사가 나와 환자가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남 씨는 마치 간청하는 듯한 눈빛으로 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홍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갑을 꺼내 큰돈을 꺼내 리셉션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절차를 진행하세요.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남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번에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저는 여러 번 도와주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홍의 말은 마치 칼로 남 씨의 마음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의 행동에서 마지못해 함과 계산을 느꼈습니다. 홍은 기꺼이 돈을 썼지만 그의 말에서 진심이 부족한 것은 그의 본성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남 씨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홍에게 연신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떠난 후 홍은 재빨리 남 씨를 건물로 다시 데려다 주고는 서둘러 떠났고 돈을 빨리 갚으라고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홍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험이 홍의 완전히 다른 면, 진실하고 계산 없이 기꺼이 돕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홍이 자신의 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 씨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린이 행복한 눈빛으로 홍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면 린이 매우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이 진심이 부족한 배우자와 관계를 맺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홍과 직접 대면하여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에게 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남 씨는 홍을 작은 카페로 불러
그곳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흥이 도착했을 때 남 씨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엄숙했지만 인내심이 가득했습니다. 급한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흥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 씨는 심호흡을 한 다음 말했습니다. 흥, 오늘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네. 내가 경비원으로 일한 것부터 병원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내가 계획한 것이었네. 내 목적은 자네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었네. 흥은 몇 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모든 일이 다 아저씨의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불쾌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맞네. 남씨가 대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네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단지 내 딸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네. 흥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남씨가 그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미소였습니다. 아저씨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이 제 인성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남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으로는 자네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종 결정은 여전히 린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흥과의 팽팽한 대화 후 남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흥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그가 린에 대한 그의 태도와 진심에 대해 안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적인 감정만으로는 딸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린에게 직접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흥의 행동으로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부족한 것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흥의 입장에서 남 씨와의 만남은 그에게 깊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시험받았다는 것을 알고 모욕감을 느꼈지만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는 남 씨의 걱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 씨가 한 일이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를 감탄하게 했고 동시에 그가 행동을 바꾸고 자신이 린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흥은 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더 개방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다른 카페에서 그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 씨가 도착했을 때 흥은 일어나서 인사했고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남 씨 아저씨, 전날 대화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제가 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 씨는 흥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흥, 나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네. 자네가 정말 진지하다면 린뿐만 아니라 자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네가 하는 일을 통해 보여주게. 좋은 남자는 배우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하네. 남 씨의 말은 마지막 도전과 같았고 흥은 그 모든 결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이전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경비원과 청소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경비원 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이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건물에서 남 씨를 만났을 때 그는 남 씨의 건강을 묻고 인사하는 데 앞장섰고 남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흥의 행동은 작은 몸짓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자선 행사를 조직하여 근처의 고아원에 옷과 음식을 기부했습니다. 흥은 기부뿐만 아니라 준비와 물품 운송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흥이 고아원의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것을 보면서 남 씨는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흥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린의 입장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흥에게 준 시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흥이 점점 더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리를 산책하거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것과 같은 간단한 외출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흥이 예고 없이 린을 고향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데려갔습니다. 린은 그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고 흥이 바쁜 생활과 가족의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린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다른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실수로 상사에게 비난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흥은 그녀를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린의 상사를 만나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능숙하게 다시 제시했습니다. 흥의 개입 덕분에 린은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 씨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흥을 한 번 더, 이번에는 진정한 압박과 책임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흥에게 오래된 빚을 갚아야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흥이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 씨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채권자를 만나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도록 설득하는데 앞장섰고 남 씨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남 씨는 흥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흥이 들어왔을 때 그는 그를 앉으라고 초대했고 그의 눈은 차분함과 따뜻함으로 빛났습니다. 자네가 정말 노력하고 변했다는 것을 알았네. 자네는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부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도 했지. 그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네. 흥은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아 남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습니다. 아저씨가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저를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린을 걱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저씨의 시험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린이 사람을 잘못 고르지 않았다고 믿네. 하지만 가족의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게. 자네는 린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노력해야 하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네. 흥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남 씨는 딸을 흥에게 맡기는데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린과 흥의 결혼식은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남 씨는 앞줄에 앉아 딸이 흥과 함께 식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고 그의 마음은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흥이 자신이 가치 있는 남자임을 증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엄격함이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린과 흥의 결혼식은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다가왔습니다. 남 씨의 작은 집은 화려한 생화로 밝게 빛났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축하하기 위해 분주히 오갔고 모두가 공동의 행복 속에서 기뻐하고 빛났습니다. 남 씨는 딸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을 보았을 때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걱정, 시험, 심지어 망설임까지도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는 배우자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진정한 가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흥은 호화로운 웨딩카 행렬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선두 차량은 정교하게 장식되었고 흥은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고 차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그의 눈은 모든 사람을 훑어본 다음 남씨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다가가 정중한 태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흥은 확고한 목소리로 마치 맹세처럼 말했습니다. 남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흥, 오늘 린을 데려가지만 그녀는 자네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내 외동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자네는 그녀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네. 흥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안심하세요. 린이 슬퍼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린이 나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린은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씨의 손을 꼭 잡았고 평생 자신을 키우고 보호해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웨딩카 행렬이 떠나 린을 새로운 삶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씨는 집 앞에 서서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약간 설레면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린은 함께할 수 있는 남자를 찾았고 그는 흥이 진정으로 변하여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남편이자 사위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도시의 큰 홀에서 열렸고 따뜻한 노란색 조명으로 섬세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연회 테이블은 정중하게 배치되었고 하객들이 가득 찼으며 분위기는 웃음과 축복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린과 흥이 반짝이는 조명 아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서자 홀 전체가 그 멋진 순간을 감상하기 위해 조용해졌습니다. 남씨는 앞줄에 앉아 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설 순서가 되자 흥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눈은 린과 남씨를 바라볼 때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오늘이 있기까지 남씨 아저씨께서 린을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저씨께서는 또한 저를 시험하셨고 제가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그 이상의 것, 즉 책임감과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린을 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흥의 말에 홀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남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심하고 시험했던 남자가 그렇게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흥의 뚜렷한 변화,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흥과 린은 남씨의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흥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씨의 아저씨, 아저씨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아저씨의 시험 덕분에 저는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께 약속드립니다. 린을 절대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남씨는 미소를 지었고 처음으로 그의 눈은 절대적인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네. 결혼식 후
며칠 동안 남 씨는 자신의 삶에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린은 훈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지만 두 부부는 여전히 자주 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주말을 이용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훈은 항상 작은 선물, 때로는 과일 한 봉지나 몇 가지 가정용품을 가져왔지만 남 씨는 그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훈은 남 씨의 낡은 집을 개조하는데 앞장섰고 앞마당을 다시 깔고 대문을 수리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훈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남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린과 훈은 특별한 희소식을 가지고 남 씨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린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훈이 그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시간이 흘러 훈과 린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 씨는 자주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어린 손자와 놀아주었습니다. 딸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속의 짐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때때로 시험이 다른 사람들을 성숙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인생의 좋은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 씨, 린, 훈의 이야기는 시험과 진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랑, 책임, 희생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 씨에게 그 여정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변화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남기며 만족스러운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